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해양오염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중국 근현대 3대 음악가인 광주 출생 정율성의 친북 친중 행보를 지적하며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대의 정치를 그만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발간에 제동이 걸렸던 전라도 천년사가 이미 출판돼 시중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과 경찰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건데요. 해양 오염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모레부터 해양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2년 동안 쌓아온 오염수를 모두 해결할 때까지 최소 3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어민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여름 고수온 현상에 폐사가 속출하는 등 오염수 방류 전부터 위축됐던 수산물 판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입니다. 엄청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폭탄만 진짜 다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수산업에 종사하는 판매하는 사람들은 잡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제정치 논리 속에 전 세계인의 안전이 외면받았고 앞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방사능이 반감될 때까지 육지에 보관하라.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중국 근현대 3대 음악가이자 광주 출생으로 알려진 정율성을 놓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광주광역시가 이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의 친북 친중 행보를 지적하며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자 광주시는 적대의 정치를 그만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을 놓고 독립유공자도 아닌 정율성이 안중근, 윤봉길 의사도 못 누릴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율성이 북한 정부와 중국 인민군을 위해 활동했던 이력을 놓고 김일성 기념공원,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빗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광역시의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장관의 글로 논란이 일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SNS를 통해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율성을 시대적 아픔을 겪은 뛰어난 음악가로 볼 뿐 영웅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자원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에 공산주의 이론의 중심 인물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며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 적대의 정치를 그만하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런 이유로 광주는 정율성 역사공원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에 진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고 이를 통해서 또 관광이 활성화 많이 됐거든요.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는 조금 가치 있는 문화자원 발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48억 원을 투입해 광주 불로동에 조성 중인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은 이르면 올해 말 완공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발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해당 서적은 이미 출판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서적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격이 기재된 채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역사서 10권.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가 버젓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광주시와 전남, 전북이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해 예산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발간에 제동이 걸렸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수정할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창고에 쌓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찬위원회가 대단히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 것이죠. 비매품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나갔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구례와 순천을 사타, 광양을 모루, 여수를 상다리, 곡성을 공나로 기재하는 등 일본 서기에 표기된 호남 지역 지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을 연결하면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인 자유사에 실린 임나지도와 일치해 왜군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는 내용의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역사 서술에서는 단군 조선을 부인하고 건국 시기마저 기원전 7세기경으로 기술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서적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이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전라도 천년사 발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는 24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전라도 천년사에 담긴 역사관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의 동참 속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욱 의원은 오늘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잇는 총 길이 198.8km의 고속철도로 특별 법안에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건설 추진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15,000건에 달합니다. 그동안 경미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과 경찰이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터널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오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까스로 차를 피합니다. 고속도로를 6km나 역주행한 이 차량의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지난 3년 동안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내들었습니다. 차량을 아예 압수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자가 여럿일 경우입니다. 또 5년 이내 3번 이상 적발되고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대상이 압수가 될 수 있게끔 요건을 좀 각각 개선을 했고요. 음주 3회 이상이었을 때는 것은 2회 이상. 예를 들자면 지난달에만 전국에서 압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모두 29대에 이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장흥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9번 한 혐의로 차량을 압수당했고 함양에서도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차량 압수 대책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의 한 공장 전기실에서 CCTV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감전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체 관계자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역 농어가들은 상한선이 오른 것을 반기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늘고 있는 한우 농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소값 하락 상태마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자 축산 농가엔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론 선물가액 상한선이 올라도 달라질 건 없지만 명절이 가까워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소값이 올라 숨통이 트일 수 있으리란 기대감입니다. 그래도 명절 준비도 우리 또 농가들도 명절 준비를 하고 있고 소를 내려고 출하하려고 좋은 소식이어서 좀만 더 좋게 생각합니다. 영광 굴비 가공업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지난 설 명절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상한에 맞춘 선물 세트 수요가 늘었던 만큼 선물가액 상한이 오른 건 반길 일이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선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물 조기 위판 가격이 올랐어도 일단 수매에는 나서고 있지만 수요가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하기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지난해 수매한 물량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호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산물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영광 굴비는 2022년도 이제 작년 저희들이 굴비를 조기를 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각종 악재가 겹친 농어가의 분위기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의 논콩 재배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보성군 등량면에서 논콩 경작지 3천여 제곱미터를 갈아엎으며 벼 대신 논콩 등 전략작물을 심으라는 정부 정책을 따랐지만 폭우와 침수 피해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 측은 장마로 콩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사했고 그나마 자란 콩도 폭염으로 생육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오늘 도청 윤선도홀에서 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김대석 셰프의 요리 시연회를 열어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이어 구내식당에선 우럭튀김과 전복 버터구이가 어우러진 식단으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업팀 소속 선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여성의원 9명은 실업팀 선수가 성범죄를 일으켰는데도 주민들의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구청은 소속 선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모른 채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명예 홍보대사로 지석진 씨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은 최근 SNS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젊은 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MC 겸 개그맨, 가수 지석진 씨를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디자인 비엔날레 홍보대사로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가수 알렉사, 배우 유해진, 안성기, 파페라 테너 임형주, 전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가수 윤호윤호와 보아 씨 등이 선정돼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개막을 열흘 앞두고 입장권 구매 협약에 이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선 이건수 총감독의 연출기획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개막식 준비와 교통, 주차,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포스코와 현대사모중공업, 사내협력사,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등은
1억 7천만 원 규모의 입장권 구입을 약속했습니다.